방금 이야기했던 폐로 나가는 건 배양이라고 했어요. 독소가. 기침도 나가는 건 독소가 나가는 거. 가래도 나가는 건 독소가 나가는 거. 나가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침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이거는 내가 숨 쉬고 싶다고 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적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톤치드 나오는 그런 데 가서 휴양림에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문제가 오면 죽게 되느냐 하면 폐가 뽀이야. 요때는 이제 어떻게 다이에 가까워 왔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는 폐 관련해서 호흡이 안 될 때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질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폐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땀으로 15%를 뺐네, 림프로. 이거는 운동하시든 반신욕을 하시든 족욕을 하시든 하면 땀으로 나가요. 지금 우리가 있어도 땀구멍은 계속 뭐를 채취로 내보내고 있어요. 땀으로. 이거는 실제로 15%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땀 흘린다는 거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용성 찌꺼기, 혈액의 찌꺼기,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85%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모든 질환, 그 다음에 또 질환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 질환이 되기 전의 상태, 내가 그러면은 독소를 배출하는 걸 어느 쪽으로 빼는 게 훨씬 빠를까요? 그겁니다. 소변으로 빼는 부분이 되면은 분명히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소변으로 빼는 장기가 결국 심장이 됐잖아요. 심장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심장 콩팥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양옆구리 뒤편에 있어요. 왜? 앞에서 보면 뒤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실타래처럼 100만 개의 모세혈관이 모여서 덩어리,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150에서 180리터가 매일 내려옵니다. 심장이 하는데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방광에 뭘 모으느냐? 혈액의 찌꺼기 오줌을 모아요. 이 오줌은 혈액의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배출을 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심장 사부체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우리 인체의 물을 다 관장합니다. 인체 물을 다 관장해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하면은 심장은 음양오행에서 짠맛입니다. 짠맛이라면 소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은 쓴맛입니다. 쓴맛. 그 다음에 간은 신맛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폐는 매운맛입니다. 위장은 무슨 맛? 단맛. 예, 단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공복에 눈 뜨면 뭐해요? 자연 꿀 한 숟가락씩 먹죠. 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벌써 두 가지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물을 관장한다. 심장에서 물을 관장한다. 두 번째는 심장은 짠맛이다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국 뭐하고 연관되느냐? 우리 몸의 항상성 밸런스하고 연관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 밸런스는 뭐다? 기준점이 있어요. 몸이 건강한 방법의 기준점. 어디가 좋아지면 어디가 나빠지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몸을 지키는 최고 첫 번째 방법은 기준점이 일정해야 된다. 그게 항상성 밸런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성 밸런스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 인체에 물 70%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하는 이 소금 염도가 염도 그대로 체크했을 때 오줌이 되겠죠. 0.9%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심장이 한다고. 그래서 어느 장기보다 오장육부가 다 중요한 거는 맞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심장 콩팥이라는 겁니다. 왜? 핵심적인 항상성 밸런스의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혈액의 노폐물을 85%를 빼요. 우리 인체 85%. 혈액의 찌꺼기 85%. 피 맑아지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찌꺼기를 빼는 게 85%가 누가 하느냐? 신장 폭발이 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이야기 드리는 대로 혈압 조절을 누가 하느냐? 신장이 한다. 그럼 고혈압이 있다. 원인이 어디가 문제? 신장이 문제 있대요. 그럼 병원 가면 뭐 해요? 혈압 높다고 압을 올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줘요. 그럼 피가 어떻게 가요? 끈끈하니 천천히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찌꺼기들이 천천히 흐르면 어떻게 돼요? 못 흘러간 녀석들은 옆에 쌓이게 돼요. 그게 굳어지고 염증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경화. 전문가가 말했죠. 몸 안에 쓰리고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 경화가 된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경화가 된다고. 경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혈관이 막히면은 뭐다? 혈액이 하는 역할, 정맥과 동맥이 하는 역할, 인풋, 영양을 집어넣고 아웃풋, 찌꺼기를 빼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게 심해지면 큰 혈관이 막히게 되고 결국엔 내가 먹었던 모든 영양들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가요? 계속 영양 채우는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실제로 지금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비만도 뭐라고 하느냐? 결론이 영양 부족이라고 표현해요. 고혈압도 영양 부족, 당뇨도 영양 부족. 왜? 방금 말했잖아. 작은 혈관이 막히는데 큰 혈관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다들 뭐 먹어요? 영양제 먹고 있잖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막혀있지 않으면 몸은 빨리 좋아지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양이 채워지면. 그런데 막혀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어떻게 세포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혈압은 누구?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심장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뼈가 튼튼합니다. 왜 뼈가 튼튼하느냐?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뼈 속에도 뭐가 흘러요? 혈액이 흘러요. 혈액이 흐르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곰탕을 끓일 때 뼈 사와갖고 뭐부터 해요? 차가운 물에 핏물 우린다고 합니다. 핏물 우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장이 뼈하고 왜 연관되어 있느냐면 뼈 속에 뭘 집어넣느냐? 광물질이 미네랄을 저축합니다. 미네랄을 저축을 해요. 광물질이라 했어요. 돌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디다 넣느냐? 뼈 속에다 저축을 해요. 왜 해야 되느냐? 혈액 속에 떠다니면은 석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심장이 튼튼하면은 미네랄을 뼈 속에 저축을 하고 뼈 속에 저축하면 뼈가 튼튼해지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뼈 속에 뭐까지 들어가요? 염증이 들어가. 왜? 혈관 혈액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무력태를 띠고 있는 혈액이 나가지를 못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럼 병원 가면 뭐 해요?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맞기 시작한다고. 뼈주사, 보통 알고 있는. 이걸 맞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잘라내고 연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골을 집어넣으면은 내 세포라고 생각할까요? 몸에서.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야. 이물질이 들어온 거야.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몸은 백혈구가 방어작용이 들어갑니다.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방어작용이 들어. 그럼 뭐가 발생해요? 염증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형태이 되는데 심장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했던 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요? 흐르게 만들어요. 그럼 염증은 밖으로 빼게 만들고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미네랄이 채워져요. 우리 그래서 제품 드시고 이 청소 끝내고 난 다음에 뼈가 튼튼한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병원에서 안 되고 보통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영양제를 먹어도 해결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이 되는 독소를 해결을 해버리고 나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6번째는 빈혈이 예방이 됩니다. 빈혈이 예방된다. 빈혈이 예방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말하는 뼈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장이 좋아지니까 뼈의 기능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피가 부족하지 않고 피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부신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장 위에 꽃갈모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부신인데 뭘 생성하느냐 하면 코티졸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코티졸 호르몬은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생성되느냐? 화병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염증이 발생해요. 뜨거워요.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 염증이 발생할 때는 코티졸 호르몬이 뭐다?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신장과 부신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이 부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코티졸 호르몬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떤 걸 맞느냐? 가짜 호르몬인 스테로이드제를 맞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현재 신장이 하는 역할이 대단한데 이 신장이 85% 독소를 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경화가 됐다. 경화된 이유, 요것도 빨리 지나갈게요. 이렇게 경화된 걸 문제가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상세포는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1초에 500만 개가 떨어져 나가요. 피부 각질은 28일 주기, 뼈세포는 7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 청소도 4개월이 걸린답니다. 피가 한 바퀴 바뀌는데 요렇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는 탈각과 재생을 하는데 이 지금 말했던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지는 게 탈각을 할 때 뭐가 떨어져 나오느냐? 요산이 나와요. 단백질 찌꺼기 요산. 요산이 시간 지나가면 석회가 되고 경화가 되고 경변이 되고 암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크레아틴 수치, 요소질소 수치, 요산 수치, 인 수치, 칼륨 수치를 봅니다. 이게 높으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투석 아니면 이식하랍니다. 뭐가 되는데? 석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장도 얼마 남았을 때 말해주느냐?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30% 남았을 때 투석 아니면 이식하라고 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약물. 말씀드렸다시피 석유에서 축출하고. 네 번째, 당독소. 이게 지금 요새 대두가 되는 건데요. 단백질 먹어도 찌꺼기가 나오고 지금 말하는 탄수화물 먹어도 찌꺼기가 나오는데 과당입니다. 두 가지가 모이니까 뭐가 되느냐? 돌 중에서도 딱딱한 차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병이라고 했죠. 한국말로. 화병인데 이 화병이 우리 몸 안에 염증으로 남아요. 어떻게 남느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폐가 있고요. 심장이 있고요. 폐 아래 간이 있고 지금 말한 심장 아래 위가 있어요. 여기 대장이고 안에 소장이 있고 콩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딱 하나 받는 순간에 염증이 어디에 쌓이느냐? 심장에 쌓여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한 번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받아. 뜨거운 피가 결국에는 염증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뜨거우면 옆으로 전도됩니다. 대장, 소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으로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침묵의 장기예요. 침묵의 장기인데 70%가 망가져도 신호를 못 느낍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알아지느냐? 심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말기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 그 다음에 위로 가요. 왜 위는 콩팥하고 붙었는데도 나중에 오느냐? 늘 항상 차가운 물을 입으로 넣어주니까. 입을 통해서 계속 차가운 물을 넣어주니까 이 뜨거운 게 식혀지거든요. 그래서 요새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커피, 추운 날씨에도 뭘 들고 다니느냐? 아이스커피를 다 들고 다니냐. 자꾸 물을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폐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기관지, 얼굴, 머리로 나가요. 머리에 탈모가 왜 일어나느냐? 염증이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뜨겁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염증이 쌓이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150, 119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탈모 증상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는 이유는 뭐다?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염증 독소를 몸 밖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열이 식는 거예요. 원인을 완전 빼버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 뇌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만든 방법이 한약의 탕약 방법인 정류 기법이기 때문에 정류는 기화시킨 수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 5가지 이유로 지금 말했던 신장 사구체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의 경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2021년 3월에 알아가지고 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여기 만든 방법이죠. 기체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받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렇게 물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어디 석회화가 되어 있는 신장 사구체의 경화되어 있는 여기를 저희 K키퍼가 들어갔더니 요렇게 돼 있던 데가 요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21년 3월에 만났을 때 머리에 쓰러져서 병원 가서 CT를 찍었더니 농이 꽉 차서 항생제 처방을 했는데도 안 들을 경우에는 긁어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K키프 제품 150을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말했던 석회를 녹여내다 보니까 어떻게 기체니까 뇌 관문을 통과하면서 녹아서 내려서 어디로? 신장 사구체로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나니까 20일 만에 농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신장 디톡스가 나온 이후의 팩트는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음식을 먹는 대사순환에서도 있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